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절삭공구 연구실장 윤인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쉽게 생활에 접할 수 있는 그 철에 대해서, 철과 강에 대해서 잠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무쪼록 좀 유익하고 즐겁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지나가는 지하철 3호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행기, 선박, 교량, 자동차 거의 다 철로 다 이루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거지만 이거에 대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좀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뭐 기술적인 뭐 화학 분석이 어떻고 막 이런 것보다도 그냥 좀 쉽게 철을 어떻게 발견을 했고 어떻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뭐 발전해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철이 인류 문화에 어떤 역할을 끼쳤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대 철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철과 강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강의 종류, 용도, 이 뒷부분은 이제 좀 짤막하게 하고 앞쪽 부분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봤습니다. 지금 그림이 금방 하나 떴는데요. 이거 아시는 분 다 아시겠죠? 마징가 제트입니다. 근데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징가 제트의 팔다리가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무쇠죠. 무쇠팔, 무쇠다리,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이제 뭐 무쇠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 그 애니메이션의 원작자는 이 합금을 초합금이라고 합니다. 초합금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합금으로 가상적인 것인데 굉장히 강하고 야물게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림이 떴습니다. 이게 빨갛게 옷을 입고 있는데 지금 영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름이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인데 실제로 이 그 인물이 입고 있는 옷은 철이 아닙니다. 그 원작에는 또 티타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티타늄을 입고 있는 사람을 아이언맨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려봤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뜬 그림이 이제 파란색의 거대한 로봇이 있는데 이런 로봇을 지금 기억하신다 그러면 아마 좀 연배가 좀 되신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철인 28호라고, 이것도 아주 40-50년 전에 유행했던 그 로봇의 이름이죠. 그 모든 이런 것들이 이제 철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격리할 때 그 구호를 외칩니다. 보통 뭐 단결 아니면은 백골, 충성 이런 걸 하는데 혹시 54단에 복무하신 분 계십니까? 그때 구호가 뭐냐면은 강철입니다. 강철. 제가 저기 학교 때 병영 집회를 갔을 때 이제 성서 입구에 54단이 있었거든요. 거기 갔을 때 강철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철은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면서도 긴밀합니다. 모든 산업의 기본이면서 이 철이 없으면은 이런 현대 문명이 발전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이제 철에 대한 그 정의를 한번 보면요,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뭐 엥겔스라는 사람이 뭐 독일의 마르크스하고 같이 유물론을 이제 창시했던 사람인데, 뭐 철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문명에 영향을 끼친 원재료이다. 이거는 뭐 이 사람이 얘기를 안 했더라도 다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봤을 때 철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철이 원소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핵융합이 이루어집니다. 핵융합은 태양이 지금 이걸 타면서 그게 전부 핵융합이거든요. 그래서 융합에 타고 남은 찌끄러기가 최종적으로 철이 됩니다. 그래서 융합의 마지막 금속으로 나타나는 것이 철이고 가장 또 무겁죠. 그 다음에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의 한 무게의 한 35% 정도는 철이 차지하는데 이 지표에는 철이 별로 없습니다. 알루미늄이나 뭐 규소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디에 있냐면은 이 내부에 핵, 그러니까 이제 계란의 노른자쯤 됩니다. 이 부분에 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구에 철이 없다면은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내핵, 외핵인데 외핵이 액체 상태거든요. 액체 상태라는 것은 유동이 생깁니다.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쇠하고 이렇게 비비면은 자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자장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외핵이 이렇게 유동을 하면서 자장을 만들어서 외계, 그러니까 태양 쪽에서 날아오는 그 방사선을 지구로 통과하고 밖으로 비켜나게 하는 그런 자기장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구에 이 철이 없다면은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두 이제 방사선에 바삭 굽히든지 뭐 타죽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철광석이고 현재 뭐 달나라에 가든지 우주선을 가든지 뭘 타고 가든지 외계 행성으로 나갈 때도 전부 철을 바탕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 몸에도 이제 철이 많습니다. 철이 있습니다. 철이 있는데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에서 철이 없다 아니면 철딱서니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사람 몸에 있는 철이 없으면은 호르몬기에 불균형이 옵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철딱서니가 없다, 철이 없다는 것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 몸에는 철이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냐면은 피가 빨갛죠. 빨간 게 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모글로빈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 몸에는 한 3g 정도 있답니다. 3g. 3g 거 지금 감이 안 잡히죠. 뭐 3g은 지금 도대체 얼마냐 하던데 우리가 보는 이 조만한 못 하나 정도의 철분이 뭐 신경계에도 들어가고 근육에도 들어가고 피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인류가 어떻게 이제 철을 만나게 됐을까, 발견하게 됐을까? 제일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게 별똥별입니다. 별똥이 외계에서 이제 지구로 들어올 때 지구에 있는 산소하고 이렇게 공기하고 마찰해서 타버리고 남은 게 별똥이죠. 저 하단에 보시면 이게 운석철입니다. 운석철이고 한 몇 년 전에 진주에 한번 운석이 한번 떨어졌었죠. 그때 한번 떨어져서 운석을 했는데 그게 10억 달러 그랬던가? 하여튼 비싸게 줬는데 감정해 보니까 몇 천만 원도 안 되더라. 그랬었는데 아마 그게 철 운석이 아니라서 그랬을 겁니다. 철 운석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람당 과거에 경매했던 거를 보니까 그람당 한 250만 원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비싼 건데 처음에 철이 지구로 사람들이 발견했던 거는 이제 운석을 통해서 발견했고 운석을 이렇게 잘라보면은 지구에서 나오는 구조하고 좀 틀립니다. 지금 이 반짝반짝하는 게 좀 니켈인데 니켈하고 철하고 합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어디서 한 번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집트의 투탕카멘이라고 유명한 왕의 황금 마스크인데 이 사람이 살던 시대가 기원전 13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한 3500년 정도 됐죠. 330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철기가 없었어요. 기껏 있어봐야 이제 청동기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의 피라미드를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철 단검이 나옵니다. 철 단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전부 다 운석에서 나온 철로 만든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뿐만 아니고 유럽 쪽에, 러시아 쪽에,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이런 운석철로 만든 이런 무기들이 이제 많이 발굴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군인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군주나 아니면 왕이나 아주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철기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데요. 철기 시대는 기원전 한 400~5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500년 정도 되겠죠. 그때 초기에는 이런 청동기를 같이 썼습니다. 청동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거울이라든지 뭐 방울,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 무기로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장식적인 효과 이런 쪽에 좀 많이 사용이 됐고요. 왜냐하면 청동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땅에서 그냥 뭐 쉽게 채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리 광석을 재련하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공급이 안 되고 뭐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족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역시나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갖고 있던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철기가 개발이 되면서요. 지금 요거는 이제 경남 김해 이제 대성동에서 발굴해놓은 고분인데 여러 이제 부장품들이 있습니다. 토기도 있고 뭐 이렇게 거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그 관 밑에 관이 있던 자리 밑에 보면은 밑에 이렇게 이런 철 조각들이 깔려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철부입니다. 아주 얇은 철판을 끝부분을 날을 세워서 만든 것이 이제 철부인데 요게 이제 확대해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철계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금괴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듯이 그 당시엔 철계 자체가 화폐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가야 시대 때 김해 지역에서 이런 철을 만들어서 외나라 그러니까 일본에도 수출도 하고 중국으로도 수출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군데 이제 수출도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기가 개발되면서 농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이 청동으로 만든 뭐 낫으로 아니면은 뭐 도끼로 나무를 제대로 벨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철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호미로 밭을 갈다가 갑자기 트랙터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그 생산성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농산물을 교역을 합니다. 팔고 사고 그 다음에 또 부가 축적이 되고 그러다 부가 축적이 되니까 결국은 권력이 생기고 그래서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철기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그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 우측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가요시대 때 그 유물들인데 이런 그 갑옷들, 그 다음에 뭐 농기구라든지 이 말에도 이렇게 투구를 씌웠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고구려 시대 때 제가 좀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개마무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할 때 잠깐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판갑, 철판으로 만들었다고 판갑이고 뒤쪽에서는 이제 찰갑이라고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이제 밥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보면은 이게 이제 고구려의 고분에서 나온 철솥이요. 청동솥입니다. 청동솥인데 다리가 3개 있죠. 저런 거를 갖다가 솥정자라고 씁니다. 정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는 솥부자를 씁니다. 그래서 다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이냐 부냐라고 나누는데 부는 우리 한자로 치면은 부산 있지 않습니까? 부산의 부자가 이 솥부자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왜 그게 부산이 철을 솥같이 생겼느냐 봤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부산 당감동 일대가 이 철솥에 이 바닥같이 분포하게 좀 꺼졌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보고 지명을 이제 부산이라고 지었다 가는 건데 지금 왼쪽에는 보시면은 이게 청동이 비싸서 일반인들은 밥을 못 해 먹었어요. 밥을 못 해 먹고 전부 다 분식을 했답니다. 분식. 그래 나다를 끌고 갖고 그 가루를 내서 그 당시 있어봐야 이제 토기 정도니까 그냥 끓여 먹는 정도. 아니면은 이 고구려의 그 벽화에서 보듯이 시루에다가 쪘답니다. 그러니까 찐살을 먹든지 아니면 죽을 끓여 먹든지 이런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이제 철기 솥이 가마솥이 개발됨으로써
일반인들도 이제 밥을 해먹기 시작했답니다. 지금 이 가마솥도요, 되게 과학적입니다. 보시면은 이 바닥이 둥그스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밑에서 불을 떼었을 때 불길이 바닥에만 머물지 않고 측면으로 이렇게 고르게 퍼져나갑니다. 고르게 가열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두께도 솥 바닥은 두껍고, 그 다음 가 쪽으로 갈수록 얇아집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열을 집중적으로 고르게 분산시키는 역할도 했었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솥뚜껑입니다. 솥뚜껑. 솥뚜껑이 굉장히 무겁죠. 옛날에 뭐 소죽솥도 있고 뭐 우리 가마솥도 있고 한데 이 두꺼운 솥뚜껑에 의해서 굉장히 밀폐가 됩니다. 밀폐가 돼서 밥이 이제 3가지 단계를 거치거든요. 처음에 이제 쌀을 하고 물을 부어서 끓이죠. 끓입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생기면서 이 안쪽에 압력밥솥하고 비슷하게 쪄지는 기능이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안에 있는 김이 빠져나가면서 그 누룽지가 눕지 않습니까? 누르면은 이제 조금 타는 듯한 느낌. 그래서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앞쪽에 있는 그릇들은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위에 이런 시루도 김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토기 같은 뚜껑이 있어도 밀폐가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됐대요. 그래서 철기 시대 이제 밥이 시작이 됐고, 그 우리나라 밥맛이 좋기로는 중국까지 소문이 나 있었답니다. 고조선이나 이쪽에서 만든 밥이 향기롭고, 그 다음에 맛이 좋아서 뭐 하여튼 이 동이독들, 그리고 우리 보고 동이라 그랬거든요. 그쪽이 밥맛이 좋다고 중국 역사책에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는 영국에서 나오는 이제 좀 현대적인 철기 문화입니다. 보시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뭐 1780년도에 나오는 철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의 한 250년 이상 됐는데 철교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편에 보시는 게 전기기관차, 그 트레비식이라는 사람이 개발해낸 전기기관차인데 이렇게 울타리를 쳐놔놓고 바닥에 레일을 깔고 전기기관차를 돌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1800년대 초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39년도 이 뭐 연도는 뭐 정확하게 모셔도 됩니다. 1800년대 초에 최초의 이제 철전함이라는 네메시스호라는 게 이제 되는데, 요건 뒤쪽에 이제 설명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최초의 철갑선은 거북선이라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그 문헌을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진짜 철갑선인지 아닌지는 좀 미지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철 송곳을 꼽아놨다는 거는 있는데 실물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 남해안 쪽에서 뭐 거북선 하나 이렇게 건져 올리면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닌 다음에는 조금 의무상이 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 좀 학계에서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우측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수정궁이라고 합니다. 수정궁.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만국 박람회를 하려고 1850년대에 만든 그 오직 유리하고 철로만 만든 건물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이따가 한 1930년도쯤에 큰 화재가 나서 홀랑 다 타버려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사진에 남아있다는 거는 이런 철기 문화가 우리 그 산업혁명하고 굉장히 큰 그 역할을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철갑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뭔지 좀 아시겠습니까? 이거 트와이닝, 그 다음에 이거 립톤. 우리 절기 먹는 홍차죠? 홍차입니다. 홍차인데 트와이닝 하는 저 회사는 영국 회사인데 170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죠. 거의 한 330년 정도 되는 회사고요. 그 다음 립톤카는 이 회사도 1840년도니까 거의 한 200 몇십 년씩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철갑선 얘기하다가 이게 왜 홍차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제 그 아편전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편전쟁.
영국에서는 1800년대 초기에 수출을 뭘로 했냐면은 가들이 팔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양털 있지 않습니까? 양털을 이제 팔라 그랬는데 중국 쪽에서는 자급자족이 되니까 모든 게 이제 농사동물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다른 뭐 물자도 풍부하니까 중국하고 교역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귀족들이 뭘 좋아했냐면 이 차를 엄청 좋아했어요. 차를. 그냥 사치품, 기호품인데 사치품 비슷하게 요즘도 그렇답니다. 아침에 홍차, 점심때 홍차, 저녁때 홍차, 뭐 홍차 이런 식으로 티파티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중국에서 왔었거든요. 차가.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그 은화, 재화들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무역의 불균형이죠. 적자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 이거 일 안 되겠다. 그러면 중국한테 그 삼각 무역을 하자 해서 했던 게 뭐냐면은 이 아편입니다. 아편. 이게 중국하고 가까운 인도 쪽에서도 뭐 실론티 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실론티. 그 뭐 벵갈 쪽에 그런 쪽에 이제 실론티도 홍차를 만들기 위해서 영국의 식민지를 인도를 식민지화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벵갈 쪽에서 이 아편을 재배를 합니다. 재배를 해서 이거를 중국에다가 홍차고 바꿔요. 그런데 아편이 이게 마약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약에 취해갖고 일도 안 하고 막 죽는 사람도 늘어나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청나라 황제가 그 국무장관이 그다음에 임칙서라는 사람입니다. 해갖고 아편 다 그다 드려. 다 몰수. 영국에서 갖고 들어온 아편 전부 다 뺏어갖고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리니까 그거를 핑계로 영국에서 군함을 파견을 하죠. 그래서 그때 보낸 군함이 이 네메시스호입니다. 이게 철갑선입니다. 철갑선인데 그 당시에 중국이 갖고 있던 배는 뭐냐면 이런 목선, 정커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정커선이라는데 이게 영국 군함하고 영국 군함 두 척밖에 안 와요. 딸랑 두 척밖에 안 옵니다. 두 척밖에 안 오는데 마카오 앞에 홍콩인데 그 마카오 앞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요. 야들은 말짱한데 중국 배 26, 9척 중에 다 불타버리고 3, 4만 남았습니다. 그만큼 이 철갑선의 그 위력이 커졌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동서양이 완전히 권력 구조가 바뀌어버립니다. 서양은 이제 승승장구를 하고 동양은 몰락하고 몰락이라보다도 이제 좀 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 네메시스호의 그 무장, 그러니까 무기를 보면은 뭐 첨단입니다. 첨단. 여기 보면은 로켓포도 갖고 있었어요. 로켓포로 하는 게 좀 원시적인 거지만 오세 같은 뭐 미사일 개념이 아니고 우리 그 신기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만든 신기전 그런 거에다가 좀 개량을 해갖고 여기다 뭐 탄도에다가 기름 묻힌 솜을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화약 뭐 철편을 넣기도 하고 하여튼 저 중국 배들 26척을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청나라는 이제 항복을 하죠. 그러면서 홍콩이 영국 쪽으로 뺏깁니다. 뺏기게 돼. 이게 아편 전쟁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좀 전쟁 중에 좀 추잡한 전쟁입니다. 그죠? 이게 이 차 때문에 생긴 전쟁 아닙니까? 돈 때문에 생긴 전쟁.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편 전쟁 이야기가 아니고 이 당시에 이게 철갑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2대 가지고 26척을 불사질렀다 하는 게 이게 엄청난 그거죠. 얘들은 하나도 뭐 손상 본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이 이만큼 강력한 그 무기가 됐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어떻게 철을 만들었을까?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고구려 시대 때 이전에 고조선 시대 때부터 우리는 철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거기다 문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조선이나 부여나 이때는 그 철 문화들이 유물들이 나오긴 나옵니다만 이게 전부 중국 쪽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서 파볼 수도 없고 물론 이제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나마 그래도 북한 쪽에 고구려 유적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기 문화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추정만 할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구려 벽화에 보면은 벌써 이 당시에 이제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모루에다 대놔놓고 누가 이렇게 망치로 때리죠. 이 이제 철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단조. 그러니까 이제 철을 두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같은 옆에 이제 무덤에서 나오는 벽화인데, 우리 지금 바로 여기 나가면은 그 나무 옛날에 소달구지에 쓰던 그 수리바퀴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 보면 그 철로 태가 돼 있어요. 철로. 왜냐하면은 그 무거운 짐을 싣고 가다 보면은 나무가 힘을 못 받으니까 짜부러진다든지 아니면 나무가 따라버리면은 바퀴를 못 서니까 그거를 안 딸기 하기 위해서 이제 철태를 이렇게 둘렀죠. 지금 그 당시에 고구려 시대 때도 이미 그런 철퇴를 두른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그림은 울산 지역에 지금 쇠부리 축제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쇠부리 축제에서 고대의 우리나라 제철 기술을 이제 현재로 재현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런 꿀뚝같이 생긴 데다가 그 철광석하고 목탄을 집어넣어서 이제 쇳물을 꺼집어내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철도끼라든지 괭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미 거푸집을 통해서 거푸집은 금형이죠, 일종의. 금형에다가 쇳물을 부어서 이제 철기를 대량으로 생산했다 하는 게 우리 그 철유적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만든 철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초기에는 이제 연철하고 이제 주철인데, 연철이란 거는 철광석하고 수슬을 이제 불을 떼서 철광석을 녹게 되면은, 저 당시에는 요즘같이 무슨 뭐 1000몇백 도씨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껏 올려봐야 한 700~800도. 그러니까 그냥 쇠가 철광석이 녹만 제거되고 그냥 철만 남는 수준, 요 정도로 되었고요. 그래서 그걸 해면철이라 그러는데, 그 해면철을 자꾸 이제 두드립니다. 계속 두드려서 안에 있는 불순물을 끄집어내고 해서 만든 농기구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단조 쳤는 걸 보면은 지금 이게 접어있는 표시가 나거든요. 도끼라든지 나무를 꼽는데 보면은 이렇게 두드려서 감았는 흔적이 있습니다. 저 털이. 요게 이제 연철을 만드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주철은 나중에 한참 후에 나타납니다. 한 100몇 년 정도 후에 나타나는데, 이때는 이제 쇠를 녹입니다. 쇠를. 완전 쇳물이 나올 정도로 1200도, 뭐 1300도 정도 올려서 쇳물을 만들어내서 결국 이제 거푸집에 이렇게 붙죠. 그래서 두드려서 만드는 것보다는 금형에서 이렇게 쇳물을 부어서 만드는 철기들이 훨씬 대량 생산이고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많이 이제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재련로하고 이제 주물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철광석들이 나온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가까운 데 보면 합천에 야로 있죠. 야로. 합천군에 야로 간데, 그 한자를 보면은 덜야자에 화로할 때 로자입니다. 그 용광로 할 때 로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도 이미 그 제철이 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지명상으로. 그 다음 김해 쪽에, 아니면 울산 쪽에, 울진 쪽에, 그리고 뭐 충주, 뭐 우리나라 철난데 많습니다. 그래서 충주 쪽에서 나오는 철광석, 이게 그 뭐 밀양 쪽에서 나온 철광석, 이런 것들을 끌고 모아서 참나무 숯입니다. 참나무 숯이 제일 화력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 고깃집에 가도 참나무 참숯을 쓰죠. 그 왜냐하면은 화력이 좋고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그 중에서도 이제 백탄, 금탄 하는 게 있는데, 이 백탄이 열 발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재련로에 이렇게 집어넣고, 이거는 쇠를 녹이는 게 아니고 그냥 환원만 시킵니다. 환원만. 나온 것이 이렇게 떡철이 돼요. 구멍이 뻥뻥 뚫혔고 이물질도 묻었고, 이런 것이 괴련철이라고 합니다. 괴련철. 옛날에 우리 연탄 뗄 때 연탄 재를 깨면은 안에 이렇게 뭐 녹아있는 뭐 덩어리 같은 거 보이죠? 그런 형상입니다. 그게 이제 괴련철 같은 거, 철분이 들어서 녹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좀 전에 연철하고 주철을 했는데, 그러면 연철, 주철 중에 그 둘 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은, 연철은 탄소가 너무 적어서 물렁물렁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철사 정도. 우리가 철사는 이렇게 굽혀 놓으면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다 제대로 복원이 안 되고, 이렇게 감아도 그대로 묶여져 있고, 그죠? 그래서 연철은 힘이 없이 낭창낭창합니다.
근데 주철은 탄소가 또 너무 많아서 잘 깨집니다. 그 주철로 만드는 건 뭐냐면 이게 맨홀 뚜껑이고요. 그 다음 요 밑에 보시면은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연탄 불뚜껑입니다. 불뚜껑. 과거에 저 옛날에 그 연탄 보일러가 아니고 연탄 보일러가 아니고 연탄 그 온돌일 때 연탄가스 많이 채지 않습니까? 그때 밑에 뭐 방바닥에 거미가 있다든지 뭐 할 때 그 자다가 연탄가스 채고 김치국물 많이 마셔봤는데 그때 이제 불이 그 불고래 쪽으로 잘 들어가라고 해주는 게 요런 그 연탄 불뚜껑인데 요것도 주철로 만들었습니다. 요런 것들은 뭐 들었다가 놔보면 다 깨지지 않습니까? 잘 깨지죠. 그래서 이게 지금 탄소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강이라는 거는 철과 탄소의 합금인데, 그죠? 이게 굉장히 야물어집니다. 그러니까 야물다는 얘기는, 강하지만 잘 안 깨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야물다 하는 얘기가 좀 잘 안 쓰는 용어긴 한데, 하여튼 야무입니다. 야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기 쪽으로 이제 많이 쓰이죠. 이런 칼이라든지. 고대에서는 칼이 무기라고 해봐야 뭐 창이나 아니면 칼이나 아니면 도끼나 이런 것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강들은 이런 그 무기 제조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쪽으로는 크게 뭐 강성이 필요 없으니까 이런 주물들로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철에서 이제 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 딱 두 가지입니다. 앞쪽에 그 연철하고 주철에서 연철은 탄소가 적다 그랬고 그 다음에 주철은 탄소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철에 탄소를 더 집어넣고 그 다음 주철에서 탄소를 빼면 됩니다. 그럼 강이 됩니다. 강이 되는데 밑에 이제 보면은 강을 만드는 방법이 이거는 중국 문헌이거든요. 보면은 소가 이제 밭을 갈듯이 갈면서 철광석을 줍죠. 이제 주어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강가에, 냇가에 가면은 사철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자석 같은 거 모래사장에 막 이렇게 흔들고 다니면 철가루가 붙지 않습니까? 그게 사철이거든요. 그 사철을 모아서 녹입니다. 녹이는데 이거는 괴련천이 아니고 녹입니다. 주철이거든요. 주철 상태에서 이 막대기로 계속 저습니다. 마구 저어요. 저으면은 철 속에 있던 탄소가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든지 뭐 일산화탄소가 되든지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이 주철 속에 있는 탄소가 줄기 때문에 이제 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많죠. 저을 때 뻑뻑한 쇳물을 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엿을 꽈는 물엿 젓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쇠를 그렇게 젓으려니까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 쇳물을 만들기 위해서 또 개발된 게 뭐냐면은 풍구입니다. 풀무인데, 이게 복동식 풀무라는 건데, 여기 실물이 있고요. 실물이 있고 손잡이를 잡고 당길 때 바람이 들어오고 또 밀 때도 바람이 들어오고, 이게 복동입니다.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이제 들어가는데, 나중에 뭐가 개발되냐면은 수력식, 이 수차,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그 힘으로서 이런 복동하는 풀물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쇠를 녹일 수 있는 노하고 그 다음에 이런 풀무하고 그 다음에 백탄이라는 이런 연료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주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철에서 탄소를 빼서 이제 강을 만들죠. 그러면 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무기라고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칼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본도하고 우리 조선의 환도, 우리나라 금하고 이제 그걸 비교를 해봤는데 요 밑에 있는 요거는 이제 전부 일본도를 만드는 그 과정입니다. 근데 일본에는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문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철을 몇 그램, 그 다음에 숯을 몇 건, 이걸 어떻게 집어넣어 갖고 몇 시간을 불을 떼서 얼마를 끄집어넣어,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환도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게 무슨 전통 환도장 그래갖고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전통적으로 완전한 재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재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거를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괴련철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맨 숯하고 철광석. 근데 일본은 사철이 많아요. 사철. 철광석이 거의 없고 사철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 중에 이걸 다 부셔갖고 옥강이라는 걸 칩니다. 옥강. 옥이 뭐냐면은 이 다마가 옥이거든요. 옥자입니다. 구슬 옥자를 써고 옥강이라는 거를 골라내요. 이 철조각 속에서. 옥강이 뭐냐면 탄소강이거든요. 탄소강을 골라서 요렇게 실물을 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쪼가리를 붙입니다. 이렇게 철편 위에. 그래서 이거를 다시 불에 달궈서 이제 때리는 거죠. 때립니다. 계속 망치질을 하는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요 보시면은 세로로 한번 접고 그 다음에 또 가로로 한번 접고 이래갖고 여러 수십 번을 때립니다. 때리면서 이제 칼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시면 그 단면인데 얘는 신간에 물원쇠를 중심부에 넣고 그 다음에 그 단단한 이 담화가네를 겉으로 사갖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샌드위치라기도 그렇고 이렇게 상추 삶 사듯이 그죠? 밥 넣고 상추를 사듯이 이렇게 싸맵니다. 싸매 놔놓고 계속 두드려갖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든 게 일본도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조금 틀립니다. 이 단면을 보면 시오쇠라고 해갖고 이제 저탄소강 그러니까 좀 무른쇠. 그 다음에 뽕쇠라고 해갖고 이제 고탄소강 이거를 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감싸는 게 아니고 날 끝 부분만 저렇게 고탄소강으로 강성이 좋고로 잘 배이거나 저렇게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 탄소강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얘들같이 이렇게 두드리지 않습니다. 조선시대는. 이미, 앞쪽에 보셨다시피 강을 주물을 부어서 철검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본도 하고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만은, 차이는 많습니다. 이 일본도들은 보면은 날끝이 이렇게 단이 집니다. 이 바닥날하고 끄적한 부분에 딱 이렇게 각이 생기고, 우리는 그냥 민자로 스무스하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칼등도, 조선 한도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가 슬쩍 굽고, 일본도는 처음부터 이렇게 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강도 이런 거는 떠나갖고, 이런 차별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검들 중에 이런 로마 시대 때 칼이라든지 아니면 나폴레옹이 실제로 썼답니다. 근데 이게 경매하는데 67억 줬대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마스코스 강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아랍 쪽에서 쓰는 칼인데, 칼 보면 이 강철이 되게 특이합니다. 이게 단조했는 그 흔적인데, 이게 물결 무늬도 비슷한 것이 아닌 것이 이랬는데, 이게 굉장히 날카롭대요. 그래서 여기다 비단 스카프를 딱 던지면은, 그게 떨어지면서 저절로 쫙 잘린답니다. 그만큼 칼날이 날카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고구려 시대 때 이 아차산이라는 게 서울의 동쪽에 있거든요. 동서울 쪽에 있는 그 산인데, 여기 이제 고구려 군사들이 삼국시대 고구려 군사들이 여기에 이제 군막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유물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화살촉을 하나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앞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연철을 강철로 만들고 그 다음에 주철을 강철로 만들면 방법이 두 가지 다 써 있습니다. 보면은 위에는 보면요. 연철이 안쪽에 있고 바깥에 강철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거는 결국 뭐냐면은 탄소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담금질을 하면서 그 숟가루를 뿌려가면서 때려갖고 연철에다가 탄소를 집어넣는 강철이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주철이 나오거든요. 주철에서 탄소를 빼서 그 부분만 이제 강철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시대 때 이미 우리는 주철, 연철, 강철을 마음대로 용도에 맞도록 이미 개발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계마모사인데
아까 저 가야시대 때 나온 거는 이제 판갑이라고, 그, 두꺼운 철판인데, 이거는 이제 고구려 시대 때 나온 철갑입니다. 이때 벌써 이게, 이 철갑 자체가 특수강 수준입니다. 특수강. 이걸 분석을 해보면은 탄소가 한 0.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철 화살이나 이런 것들이 뚫지를 못해요. 이게 굉장히 좀 그한 건데, 이 동영상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그 철갑 기마부대가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지금 현대전에서 말하면 탱크 수준이에요. 탱크. 그냥 뭐 적진을 그냥 돌파를 해버립니다. 말까지 다 뒤집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갖고 있는 그 무게가, 철무게가요, 갑옷이, 그 군인들이 입고 있는 갑옷이 한 20kg, 그 다음 말이 뒤집어 쓰고 있는 게 한 40kg, 그 다음에 칼하고 창하고 이렇게 다 훔치면은 인당 한 80kg 정도의 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뭐 그 고구려 제가 그 할 때 그 광개토 대왕 시대 때 이런 그 군인 철 기병들이 10,000명이 넘었대요. 그래 치면은 그 철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뭐 밥솥도 만들고 뭐 꽃경이도 만들고 다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니까 이 철 자체가 가진 나라는 항상 강대국이고 부유하고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 다음 이거는 그 에밀리종인데, 에밀리종도 이게 무게가 엄청납니다. 한 19톤 정도 되는데, 실제로 종을 때리려고 하면은 그 충격량까지 기하면 거의 한 30톤 넘거든요. 근데 이 구멍 속에 종을 걸어야 되는데 이 구멍이 8.5c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지금 현재 나오는 특수강 뭐 막 이렇게 억지로 만들면은 할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한 신라시대 때니까 그냥 100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요 쇠고리가 저 그 종무게를 버텼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그 기술이죠. 근데 이거를 분석해 보면은 특수 합금인데 그걸 이제 또 이렇게 김밥 말듯이 똘똘똘똘 말았답니다. 종이를 말듯이 말아서 해놓으니까 지금까지도 뭐 쓸 수 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강이 탄소강, 합금강인데, 지금 우리 공구적으로 쓰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그래도 스텐강하고 이제 공구강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데, 합금 공구강은 뭐 STS, SKD 뭐 이런 쪽으로 쓰는데, 보통 이거는 이제 톱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치공구, 그 다음 척전기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죽 무드질 할 때 쓰는 공구들이 이제 합금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강인데, 고속도 공구강은 보시면은 이제 그 텅스텐 가루 같은 걸 막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하는데, 이것도 엔드밀이라든지 드릴 한데, 이것도 종류가 SKH 뭐 이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M2 한데, M2, M42 이거는 유럽 규격이고, SKH 이거는 이제 일본 규격입니다. 일본 규격인데, 종류별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 공구강이 상당히 좀 이제 그 중요한데요. 이게 쇠를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합금을 만드는 방법에는, 지금 요게 제가 비커에다가 흙을 담아놨는 그 사진을 놔뒀는데, 물에다가 진흙이나 흙을 한 숟갈 떠서 이렇게 휘졌으면은 놔두면 무거운 거는 빨리 가라앉죠. 그 다음에 지푹대기나 아니면 좀 뭐 그 한 건 떠 있죠. 그 합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쇳물을 녹인 상태에서 무거운 금속, 텅스텐이나 뭐 몰리브덴이나 망간이나 이런 걸 집어넣었을 때 무거운 놈 깔아앉아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쉘을 만들어서 그 어떤 제품을 만들면은 조직이 달라집니다. 강도가 틀려져요. 그 어떤 위에 있는 거는 가볍기 때문에 좀 물러질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깔아앉아 있는 그 부분으로 물건을 만들면 잘 깨지고 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파우더를 만든다. 파우더. 금속 분말을 이용해갖고 빵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빵 만들려고 하면 밀가루에다가 무슨 뭐 베이킹 파우더도 넣고 뭐 소금도 넣고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넣고 반죽을 하죠. 반죽을 해서 굽습니다. 굽는데 쇠도 마찬가지. 이 합금도 파우더 분말인데, 이 합금도 이제 만들어서 어떤 형태를 넣어서 이제 구워버립니다. 구우면은 이런 소재가 되죠. 소재가 돼서 우리가 이제 일반 하이서보다도 훨씬 더 수명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경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계적인 성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인리스 강인데요. 스테인리스 강은 뭐 1912년도에 이제 개발이 됐고요.
그다음 용도는 뭐 많습니다. 많은데 보통 주방에 쓰는 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스테인리스는 녹이 안 슬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이제 많이 쓰이는데 특히나 이제 남자분들 좋아하시는 게 맥주죠. 맥주를 운반하는 보관하는 그 통이 케그라 그럽니다. 케그. 옛날에 이거 개발되기 전에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나무 같은 경우에는 냄새도 보이고 그다음에 온도 차이에서 나무가 삭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잡냄새가 배이면은 살균도 안 되고 하여튼 그렇대요. 그런데 이 케그가 스테인리스로 개발되면서 해서 엄청나게 맥주 맛이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 뭡니까 이게 브로이 같은데 수제 맥주 하는 공장에 가보면은 이런 그 맥주 제조 시설은 전부 다 스테인리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의료기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시간 조절을 못 해갖고 뭐 질문도 좀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뭐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